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8년을 일했고 현재는 독일 대기업에서 2년째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한국과 독일의 대기업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업무 환경, 휴가, 정년, 연봉 등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파트타임 계약도 흔하다는 점이에요. 대부분 일주일에 35시간 혹은 40시간 계약을 하는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주 30시간, 주 20시간으로 근로계약 시간을 낮추면서 내 경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40시간 계약이라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일하는데 보통 아침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오후에 어학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하거나 공원에 놀러 가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다양하게 보낼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밤 9시, 10시까지 밝은 여름이라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한 주에 40시간을 꼭 채워야 하는 게 아니라서 일이 많은 주에는 40시간 이상 일하고 이때 쌓아둔 오버타임을 나중에 소진하면서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많이 했다면 금요일에는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하루 최대 10시간만 지킨다면 본인의 업무나 개인적인 계획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고 휴가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후로는 4달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보통 택배를 받아야 하거나 병원 예약이 되어 있거나 아이를 돌보거나 하는 이유로도 재택근무가 가능해요. 1, 2주 정도의 휴가는 특별한 일정 조율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에서는 휴가 일정을 미리 짜서 겹치면 조정해야 하고 일주일 이상은 눈치가 보여서 가기 힘들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여름 휴가나 겨울 크리스마스 휴가를 3주에서 4주 정도 몰아서 가는 것도 꽤 흔한 일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정년이 67세로 무척 길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사실 정년이 55세라고 하는데 정년을 채워서 은퇴하는 분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독일은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흔하고 오히려 남들보다 빨리 정년 퇴직을 하는 것이 축하할 만한 일이랍니다. 네 번째는 아프면 당연히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요. 독일에서는 일단 아프면 하루는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병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약을 주는 게 아니라 3일간 푹 쉬라는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면서 감기차를 마시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병가를 쓰는 것은 나중에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가면서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을 쪼개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직급이 따로 없고 수평적인 문화라는 점입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팀장, 그룹장과 같은 리더의 포지션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처럼 대리, 과장, 책임 이런 개념의 직급은 없어요. 임원급이 아니라면 서로 이름을 부릅니다.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별도로 지원해서 그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리더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실무자의 일이 좋다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년까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팀장이나 임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장인처럼 그 일을 계속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연봉입니다. 앞에서 독일은 직급 체계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시스템의 단점은 연봉 상승폭이 매우 적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경우는 진급을 할 때 연봉이 많이 인상되는데 독일은 진급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봉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한국보다 세금이 엄청 높은 편이에요. 만약 독일 대기업에 다니는 싱글이시라면 거주하시는 주나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월급의 45에서 48% 정도가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셨거나 아이가 있으시다면 경우에 따라 30%, 40%대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전 연봉은 독일의 대기업이 높지만 세후 연봉을 본다면 한국 대기업의 연봉이 더 높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업들은 연말에 성과금이 꽤 쏠쏠한데 독일은 성과금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독일에 오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대신 생활비는 무척 저렴하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것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연봉과 생활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여기까지 총 6가지로 독일과 한국의 대기업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으신 대기업의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